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김순열이라고 합니다. 한의학 박사고요. 강남역에서 한의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진짜 식사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독성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것들 말고 진짜 식사하시라고 백과사전 한 권 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당근의 효능은 기본적으로 베타카로틴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베타카로틴이 노란색 색소죠. 당근을 노랗게 빨갛게 만들어주는 색소 성분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죠.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항암 작용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제 비타민 A가 되잖아요. 눈에도 좋죠. 루테인, 지아잔틴도 있고 하니까 황반 변성을 예방해 주기도 하고 피부에 좋잖아요. 엘라스틴이나 콜라겐을 생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가장 강력한 작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당근이 이제 비타민 K가 풍부하거든요. 이 비타민 K가 칼슘과 만나면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당근에서 섬유질이잖아요. 당근만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좀 드물죠. 그 섬유질이 장에 들어오면 장내 유산균도 길러주고 노폐물도 제거해주고 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섬유질은 진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강력한 섬유질의 작용은 당분을 흡착하는 거예요. 빨리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죠. 보통 일주일 이상만 먹어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화라는 것은요, 사실 막을 수가 없죠. 사람이 25세 이상이 되면 노화가 시작됩니다. 25세까지는 거의 노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세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25세 전후가 2세를 낳는데 가장 좋은 몸 상태이거든요. 노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것을 뜻해요.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되고 그게 상처가 남는 거죠. 그런 노화를 없애주는 딱 한 가지 작용이 염증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제 중에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가장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당근의 주요 효능 중에 베타카로틴 말고는 식이섬유를 들 수가 있거든요.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로 들어가서 혈액 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 준다면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 장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준단 말이에요. 유산균이 잘 살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식이섬유예요. 유산균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음식이 충분해야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당근의 식이섬유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식이섬유는 혈당을 흡착한다고 했죠. 혈당을 흡착해서 당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지질도 흡착을 하거든요. 기름이 빨리 흡착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베타카로틴,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을 하면 몸이 안 가벼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 암이 생기는 이유는 염증이 반복되기 때문이거든요. 위염이 반복되는 곳에 위암이 생기는 것이고 폐렴이 반복되는 곳에 폐암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염증이 일어난 곳은 계속 세포가 교체가 돼야 돼요. 교체가 된다는 것은 DNA가 계속 복제가 돼야 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DNA가 너무 많이 복제가 되다 보면 오류가 생기죠. 우리가 복사 여러 번 하면은 글자가 뭉개지잖아요. 사람도 똑같단 말이죠. 그때 암이 생기는 거죠. 돌연변이 세포가 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생깁니다. 암을 치료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온열요법이거든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암세포가 죽어요. 온찜질하고 무슨 적외선도 쬐고 산에 가서 운동도 하고 열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그런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곳, 영양 공급이 되지 않고 혈관이 닿지 않는 곳이 저산소 환경이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곳에 이제 암줄기세포가 자랍니다. 그런 상황을 없애는 것이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이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거든요. 뇌에 쌓이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뇌 속의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죠. 뇌신경이 활성화되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또 치매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병을 걱정할 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심장병, 그 다음에 하나는 암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매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시죠. 정신이 맑지 못하면 그것만큼 걱정되는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거의 10%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죠. 치매는 한번 발병이 되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오기 전에 무조건 예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최고가 베타카로틴이고, 오메가3 지방산도 좋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것들 주기적으로 드셔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기계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죠. 막 굴리면 빨리 폐차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름치고 조이고 고쳐서 쓰면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합니다. 좋은 음식 찾아서 먹는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죠.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동 심하게 하면 몸이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죠. 당근의 가장 많은 성분은 베타카로틴도 아니고 비타민 A도 아니고 비타민 K도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제일 많죠. 식이섬유가 다이어트에 효과를 내는 이유가 뭐죠? 포만감을 주잖아요. 당근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장내에 들어와서 당분도 흡착하고 지질도 흡착해서 체내로 어느 정도 배출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체내로 흡수되는 걸 막아주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을 때는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장에서 작용을 하려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좋거든요. 대신 이제 장 기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당근의 섬유질처럼 강한 섬유질은 소화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이 더 좋고요. 또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더 흡수가 잘 됩니다. 보통 그냥 먹었을 때 한 10% 정도 흡수된다면 기름에 볶아버리면 한 70%까지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근 요리는 기름에 볶는 요리가 많은 거죠. 우리가 먹는 영양분은 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용성이고 하나는 지용성이거든요. 수용성은 그냥 먹으면 다 되죠. 흡수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지용성 영양분들은 대개 기름과 같이 먹었을 때 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양분이라는 것은 다 미량이잖아요. 그 미량이 몸속으로 들어오려면 어딘가에서 녹아서 들어오는 게 더 빠른데 그게 이제 기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근 같은 식품은 기름에 볶아서 먹는 것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주스들 많잖아요. 과채 주스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뭐 30일만 먹으면 몇 킬로가 빠졌다. 몸이 가벼워졌다. 정신이 맑아졌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중에 제일 좋은 게 ABC 주스잖아요. 사과, 비트, 당근. ABC 주스를 저는 많이 권합니다. ABC 주스가 좋은 이유는 비트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비트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왜 비아그라 아시죠? 비아그라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그때 NO라고 하는 일산화질소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이거든요. 비트의 작용이 일산화질소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과채 주스 먹을 때는 저는 꼭 비트를 넣어서 먹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아주 많이 유행하는 게 CCA 주스죠. 비트 대신 당근을 넣어서 먹는 것인데 비트는 좀 맛도 안 좋고 색깔도 좀 너무 붉고 그 다음에 옥살산이 들어있어가지고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트를 빼고 드시는 것이 좋죠. 그때는 양배추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도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장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에 특징적으로 들어있는 그 영양분이 비타민 U죠. 위궤양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속쓰림, 만성 위염이 있을 때 양배추 주스 많이 먹죠. 그 다음에 양배추가 십자화과 채소죠. 브로콜리, 케일, 무 등과 함께 십자화과 채소인데 십자화과 채소도 항염증 장애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증을 치료해 주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당근, 사과, 비트 주스를 드시거나 당근, 사과, 양배추 주스 드시면 염증 제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색깔이 노랗죠. 그래서 당근 주스 많이 먹으면 피부가 노래지죠. 귤 많이 먹으면 피부 노래지잖아요. 감피증이라고 하는데요.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복용량을 줄이면 저절로 빠지는 색소죠. 그 다음에 흡연자 베타카로틴을 주의하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폐암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으로 먹는 당근은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베타카로틴 영양제, 베타카로틴만 뽑아놓은 보충제를 먹었을 때 폐암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성분 중에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뇌신경 전달 물질인데 아세틸콜린이 풍부하게 분비가 되어야 뇌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아세틸콜린의 전구 물질이 콜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린이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하루 2-3개씩 노른자까지 합쳐서 드셔주시면 뇌신경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좋아하시나요? 블루베리의 이 푸른색을 내는 것이 레스베라트롤인데요. 레스베라트롤이 뇌신경의 노폐물이
지방물이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많이 드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추씨도 좋다고 하고요. 개똥쑥도 좋다고 하고 청명탕의 주재료인 석창포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골고루 복용해 주시면 치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 음식만 먹어서는 치매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꼭 운동하셔야 합니다. 운동신경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뇌신경이 가장 많이 활성화됩니다. 뇌라는 곳은 밀폐된 곳이잖아요. 두개골에서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림프순환도 중요하고 해서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몸에 순환을 시키는 음식 중에 이뇨시키는 음식들 있죠. 몸에 부종을 빼주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뇌신경의 부종도 빼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들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인삼도 좋죠. 인삼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데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분들하고 상담할 때 원장님 뭐 치매에 좋은 음식 없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비법 약차를 많이 소개해 드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삼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인삼 사포닌 진세노사이드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 총명탕의 주재료인 석창포도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생강대추를 같이 넣어주면 혈액순환을 도와준단 말이죠. 또 몸에서 부종도 빼주고 하니까 인삼, 석창포, 생강대추 4가지 배합해가지고 차로 만들어서 꾸준히 드시라고 제가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이 굉장히 맑아지죠. 보통 한 달만 드셔도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또 암도 걱정하시고 또 치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치매 때문에 뇌영양제 요즘 많이 드시더라고요. 뇌영양제가 그게 좀 좋기는 한데 어쨌든 부작용이 조금 있어요. 이게 뇌출혈을 좀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한번 앓으셨거나 출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영양제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병이 빨리 낫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분배를 해서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요만큼 나누어서 드시는 것도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들어와서 흡수되고 처리가 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섭집복용법은 삼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영양제들이 대부분 합성 화합물이죠. 천연에 없는 것들이에요. 비슷하게 만들어서 효과를 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효과만큼 부작용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 영양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음식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성분이 있으면 그것을 억제하는 성분이 조금씩 더 들어있단 말이죠. 너무 과하면 감해주고 너무 부족하면 더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천연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하실 때는 항상 천연식품 그대로 자연 그대로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치매에 안 좋은 음식은 다 아시는 거예요. 술, 담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들이에요. 술은 대사산물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이 나옵니다. 그게 뇌에 치명적이죠.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술 드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왜 술 많이 마신 분들이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죠. 블랙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뇌신경이 꺼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 심각하게 끊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술이 사실은 간을 나쁘게 하는 것보다 이 뇌신경을 손상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거든요. 술 많이 드신 분들은 했던 말도 하고 말을 조리 있게 못 하잖아요. 그게 뇌신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니까 꼭 금주하시면 좋겠고요. 담배가 이 니코틴이 사실은 정신을 맑게 해주잖아요. 각성제거든요. 그래서 담배 한 대 피고 나면 생각이 더 잘 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되는데 또 반대로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최근 연구들은 보면 치매를 악화시킨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도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각종 약물들이죠. 여러 가지 우울증 약, 불안증 약, 수면제, 진정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뇌신경을 끄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고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뇌신경을 지속적으로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약물들은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는 뇌에 관한 것이잖아요. 뇌는 예측하는 기관이거든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몸의 균형을 잡고 항상 예측하는 기능이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고 공을 어떻게 차서 어디로 보낼지를 예측하는 거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근육을 움직이는 것, 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죠?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서 TV 보고 있으면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영화 감상이나 음악 감상 이건 뇌신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흘러나갈 뿐이죠. 뇌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것은 뇌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운동 뭐 하세요? 그러면 걷기 해요.
걷기해요. 걷기가 사실은 뇌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나요?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처럼 뭔가 생각을 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 뇌신경을 더 활성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책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내가 글자를 봐야 되고 그 글자를 해석해야 되고 그 글자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앞에 어떤 것을 읽었는지 앞으로 뭐가 나올지 예측해야 되는 것이 독서죠. 그래서 꼭 독서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은 생각을 없앨 수 없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는 능력, 뇌의 힘, 뇌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죠. 생강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굉장히 강한 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절기가 되면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인후두부를 침범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그런 바이러스 혹은 세균을 막아주는 강력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 주로 항균 작용이 강한 게 어떤 데서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가 회 먹으러 가면은 생강 초절임 주잖아요. 회는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강과 같이 먹으면 식중독의 위험을 확실히 줄여주죠. 위장간의 세균도 막아주고 또 호흡기의 세균도 막아주는 항바이러스 작용도 하는 그런 강력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절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시키는 약재입니다. 맛이 맵잖아요. 매운맛이 우리 몸의 점막들을 자극해가지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몸이 냉하신 분들 피가 잘 돌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위 작용이 있는데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죠.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위장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뜻하거든요. 위장이 굳어서 혹은 위장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혹은 위장에 위산이 잘 안 나와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인데 생강이 그것들을 전부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독작용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해독작용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 내 노폐물도 제거해 줍니다.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나 혈당도 낮춰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해독작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해소시켜주는 작용도 있는데요.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고 기운이 빠지면 우울해집니다. 몸에 기운이 넘쳐나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우울하지 않죠. 우울감을 해소시켜주는데도 생강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면 홍조도 생길 수가 있고 열이 오르고 잠이 안 오고 하는데 사실 생강이 너무 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열을 조장할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손과 발, 아랫배 쪽으로 전부 혈액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상기 열감이나 안면 홍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강 자체가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죠. 생강의 주성분이 진저롤, 쇼가올인데 그것들이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생긴 염증을 없애주고 또 위장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위장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강이 위장의 노폐물을 제거해서 염증을 제거해주죠. 위장에는 크게 두 가지 분비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산이고 하나는 위점액이에요. 위산이 안 나와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도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생강을 먹으면 위산도 조금 증가하지만 위장벽을 보호해주는 위점액의 분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위장의 염증을 치료하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죠. 항염증 작용이 있는 식품들은 전부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암이란 것이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염증이 반복되면 고장난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 살이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DNA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가 커진 것이 암입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프로세스가 염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위염을 예방해주는 생강이 위암도 예방해줄 수 있는 거죠. 생강은 기본적으로 더운 약재죠. 몸에 열을 내줍니다. 몸의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죠. 또 혈관을 열어준단 말이죠. 혈액순환이 증가하면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운동하기 전에 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운동하면 대사량이 확 증가해서 땀도 더 많이 나고 열도 더 많이 나고 해서 운동 효과가 증가하잖아요.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생강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대사량을 급격히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생강은 몸이 냉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이죠. 혈액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들, 우리가 위장이 약해져서 만성 위염이 되고 위하수가 되고 위축성 위염이 오면 위장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 위장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구토하는 사람들한테 좋거든요. 위장이 약해지면 구토도 심해집니다. 위장은 음식을 밑으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게 주 임무인데 위장이 힘이 약해지면 구토를 하게 되죠. 임신 초기에 구토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생강차가 많이 쓰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랫배가 찬 사람들, 몸이 냉한 사람하고 똑같은데 여자분들 특히 아랫배가 냉한 사람들, 자궁이 찬 사람들, 자궁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 좋고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몸 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생강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 조리할 때도 잡냄새 없애기 위해서 생강 많이 넣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거든요. 생강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몸에 있는 잡내를 없애줍니다. 생강이 혈관을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몸 냄새는 기본적으로 혈액에서 나는 겁니다. 혈액 내에 노폐물이 증가하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그 다음 분비물에서 난단 말이죠. 겨드랑이 암내도 그렇고 사타구니 냄새도 그렇고 대부분 분비물이 나오는 곳에 냄새가 나게 되는데 세균이 증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세균을 없애주는 항균 작용도 또 생강에 있잖아요. 생강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면 몸 냄새가 줄어들고 그 다음 나이가 들어서 냄새가 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노화의 일종이거든요. 우리 몸에 노폐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이는 만큼 제거가 잘 되지 않는 게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강이 어느 정도까지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생강은 생강차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강만 먹으면 너무 맵기 때문에 대추와 같이 먹으면 좋고요. 꿀을 조금 타서 먹는 방법도 좋고 횟집 가면 주는 초절임 같은 것들 생강 초절임도 음식 먹을 때 반찬으로 조금씩 먹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각종 음식에 향신료로 듬뿍듬뿍 뿌려서 드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은 사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열을 가해도 크게 성분이 변하지 않거든요.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이 쇼가올로 바뀔 뿐이에요. 오히려 더 효능이 강해지죠. 그래서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서 먹어도 조리해서 먹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맵기 때문이죠. 그 자신의 체질에 맞게 조금 먹어서 속이 맵다 싶으면 중단하시는 것이 좋고요. 생강은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이 부어버려요. 너무 맵기 때문에. 그래서 더부룩함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어느 일정 용량 이상 먹었을 때 소화도 더 잘 되지 않고 더 가스가 차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이제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긴 한데 딱 한 가지 장점이자 단점이 맵다는 거잖아요. 속쓰림이 심하신 분, 그 다음에 복통이 있는 사람, 현재 설사를 하고 있다든지 피부 질환으로 화끈거림이 심하다든지 혹은 감기나 독감으로 고열이 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대추이고요. 두 번째는 결명자, 알로에를 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계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추는 생강의 매운맛을 완화시켜주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강이 너무 이 혈관을 확장시킨다면 대추는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줄여줘요. 생강의 열한 독성을 감소시켜주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 결명자와 알로에는 성질이 냉하죠.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 있을 때, 장염이 있을 때 생강과 함께 염증을 치료하는 보조 식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생강, 대추, 결명자 세 가지를 함께 발효해가지고 끓여서 차로 만들어 먹으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 계피는 혈액순환을 더 도와주고 싶을 때 생강만으로 부족하다고 싶을 때는 계피까지 첨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훨씬 늘어납니다. 몸에서 열이 더 많이 나죠. 그래서 몸이 좀 심하게 냉하신 분들, 배가 많이 차신 분들은 생강, 계피, 결명자, 대추까지 차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과식 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생강이 맵잖아요. 그 매운 것을 완화시켜주는 게 대추가 될 수도 있고 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강차에 꿀 좀 타서 드시면 생강의 매운맛을 좀 줄여줄 수 있죠. 생강의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꿀이 끈적끈적하잖아요.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입에서부터 위장, 소장, 대장까지는 전부 점막 구조를 가지고 있죠. 끈적끈적한 꿀이 들어와서 도포를 시켜서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입술이 여기에 갈라지면 꿀 바르고 막 이랬거든요.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과 함께 복용하시면은 생강의 독성도 좀 줄여주고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도 더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생강대추 결명자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1대1의 비율로 섞으시면 됩니다. 1대1로 배합하셔가지고 1000cc나 2000cc 물에 끓이셔서 꿀 조금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너무 매운 것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생강의 양만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결명자나 알로에는 조금 더 들어가도 상관없고 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먹기 좋을 정도로 끓이셔가지고 하루에 2, 3회 복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생강은 기본적으로 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속쓰림이 심하거나 복통이 심한 사람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설사가 막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도 생강이 자극성이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이나 이런 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때도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고,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혈당이신 분들, 인슐린 주사 맞고 계신 분들 너무 혈당이 또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혈관을 확장하고 혈소판 응집을 막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혈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약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고, 수술을 목전에 두신 분들도 한 2, 3일 정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니까 온몸에 열을 내거든요. 생강차 마시고 나면 열이 훅 오릅니다. 당연한 거죠. 대사량을 높이니까. 그런데 고열이 있을 때 먹으면 열을 더 심하게 하니까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죠. 고열이 있을 때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에 생강차를 먹을 때도 감기 전에 예방할 때 드시고, 감기 말미에 잘 떨어지지 않을 때, 감기 후에 체력을 회복하고 싶을 때, 그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먹었는데 복통이 더 심해지거나 속쓰림이 심해지거나 갑자기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듯한 팽만감이 있을 때 피해 주셔야 하고요. 또 출혈이 있을 때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설사가 심해졌을 때도 피해 주시고, 고열이 있거나 위궤양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비슷하게 매운 향신료들이 대부분 비슷한 효능이 있습니다. 강황, 후추,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죠. 매운 향신료들이 대부분 항산화 작용이 강하죠. 항암 작용, 항염증 작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많이 먹지만 않으면 되죠. 생강의 가장 주요 효능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먹어서 내부에서 점막을 자극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먹는 것으로만 관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혈액순환은 항상 운동이 빠지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운동은 숨차고 땀나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 저는 운동을 아무리 해도 땀이 안 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을 적게 해서 그런 겁니다. 땀이 날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눈 건강은 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잃는 겁니다. 100년 전만 생각해봐도 눈을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었죠. 해가 지면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냥 자야 되는데, 요즘은 컴퓨터에다 스마트폰이다 TV다 해서 밤새도록 눈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죠. 눈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눈 건강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일반적인 눈 건강을 얘기하면 노안을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노안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노안이 오는 이유가 수정체가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정체가 딱딱해지니까 렌즈가 초점을 잘 못 맞추는 거죠. 그 다음 수정체를 잡고 있는 모양체 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힘이 약해지니까 수정체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힘이 약해지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시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를 들 수가 있죠.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면 자율신경이라는 게 손상이 오거든요. 균형이 깨집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죠. 우리가 심장이 막 뛰고 뚜껑 열린다고 하고 주먹에 힘 들어가고, 그게 심장이 많이 뛰고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확장해서 피를 공급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눈이 붉게 변하잖아요. 성질나면. 그게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수분이 말라버리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실제로도 점막이 말라버립니다. 점막이 말라버리면 눈물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눈 영양제라고 하면 루테인 지아잔틴을 가장 많이 꼽죠. 그런데 이 루테인 지아잔틴이 사실은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과량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은 혈관을 막는다든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데 또 기름이 들어오면 악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을 영양제, 보충제로 먹는 것보다 사실은 천연물 자연 그대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저는 많이 권합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천연물을 먹었을 때는 과량 섭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이 많이 들어있는 달걀 노른자를 먹는다든지 녹황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당근에도 많이 들어있고 하니까 그런 ABC 주스, CCA 주스를 먹어서 루테인 지아잔틴을 보충하시는 것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영양제를 먹어서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양제는 사실 너무 많이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 것은 고함량이다. 또 우리 것은 흡수가 제일 빨리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의 영양분이 고함량으로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양분은 조금씩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좋아요.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A, 비타민 C처럼 미량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과식하면 배탈 나잖아요. 영양분도 똑같거든요. 고함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탈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함량 좋아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흡수가 너무 빨리 되는 것도 사실 좋지 않거든요. 우리 당분 먹을 때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빨리 흡수 안 되게 저항성 전분으로 섭취해라. 섬유질하고 같이 먹어라. 기름 먹을 때 섬유질하고 같이 먹어야 빨리 흡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영양분이든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내 몸 필요한 것에 구석구석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함량, 쾌속 흡수 이런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 그대로 천연물, 천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그런 부작용을 막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많이 먹죠. 눈 영양제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옛날에는 50대 정도 돼야 노안이 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40대만 돼도 노안 오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 다음에 당뇨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뇨병이 있으면 작은 혈관들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왜 손끝, 발끝 이런 데 염증이 생기잖아요. 눈 혈관도 굉장히 작은 모세 혈관에 속합니다. 황반 변성이나 중심성 망막염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오기 전에 눈 영양제 찾아서 섭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눈 건강에 가장 좋은 영양분은 사실 루테인 지아잔틴보다 오메가3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메가3의 주작용이 혈관의 염증을 제거하는 거예요. 눈에 신경이 많지만 그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전부 혈관이기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면 신경도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3 섭취해 주시면 좋고, 오메가3도 이제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보다 들기름 먹는 게 더 좋거든요. 최근에 오메가3 섭취하면은 심장 세동이 생긴다는 부작용도 발표되기도 했죠. 그래서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것보다 들기름이나 아마시유 섭취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생각할 때는 눈 쉬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눈을 쉬어주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앉아서 쉬기도 하고 누워서 쉬기도 하잖아요. 근데 앉아서 쉴 때도 스마트폰 보고 누워서 쉴 때도 TV 보고 있단 말이죠. 눈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20분 정도, 점심에 한 20분 정도, 저녁 먹고 한 20분 정도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좀 가져주시면 눈이 무척 좋아할 겁니다. 눈 건강에 좋은 음식 중에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노른자에 루테인 지아잔틴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천연물로 달걀 드시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삼을 많이 권합니다. 인삼이 DNA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샘을 활성화시킵니다. 눈물이 더 잘 나오게 만들어주죠. 우리 사람의 렌즈는 건조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카메라하고 다른 거죠. 카메라는 물 묻으면 안 되잖아요. 곰팡이 피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눈이 말라버리면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눈물이 항상 잘 나오게 해주는 가장 최고의 음식이 인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렸죠. 당뇨병으로 혈관이 수축되거나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 눈 망막이나 황반에 손상이 올 수가 있는데, 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음식이 단삼이라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피 잘 안 통하고 피가 부족할 때 사물탕 먹으라고 하는 얘기를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약재의 효능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약재가 단삼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단삼이 일산화질소의 배출을 증가시켜가지고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게 눈에도 도움이 되죠. 그 다음 이제 오메가3인데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 눈 혈관을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한 스푼 정도,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스푼 정도 드셔주시면 눈 건강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블루베리가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나 눈에 있는 혈관들에 쌓이는 노폐물들 제거해주는데 큰 효과가 있죠. 눈은 사실은 뇌랑 직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이 뇌 건강의 창이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눈이 맑고 총총하고 백색이 선명하면 뇌가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좀 정신이 없는 사람들 보면 동공이 열려있고 눈이 좀 희미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좋은 음식들이 사실은 뇌에도 다 좋습니다. 달걀이 루테인, 지안잔틴이 있어서 눈 건강을 도와주긴 하지만 콜린 성분이 풍부해서 치매를 예방해주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단삼도 똑같아요. 뇌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뇌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또 들기름도 오메가3가 뇌신경에 들어와서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잖아요. 그래서 인지기능 향상이나 학습 능력을 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뇌에 쌓이는 노폐물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과 뇌 건강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은 삶아서 먹을 때 영양분 흡수율이 가장 높다고 하고요. 찜이나 후라이가 그 다음이고, 대신 구운 달걀은 좀 영양 손실이 있거든요. 너무 건조하기도 하고 손실도 생기니까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이나 단삼은 생강, 대추와 함께 끓여서 차로 만들어 드시면 제일 좋고요. 저는 블루베리를 ABC 주스 만들 때 꼭 넣어서 먹거든요. 왜냐하면 ABC 주스가 사실 맛이 좀 없죠. 그래서 먹기가 좀 힘들어요. 애들도 잘 안 먹고. 그런데 블루베리를 넣으면 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ABC 주스나 CCA 주스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착즙하는 방법이 있고 갈아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통째로 갈아서 먹는 것을 권하거든요. 왜냐하면 착즙을 하게 되면 국물만 나온단 말이죠. 국물에 뭐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수용성 섬유질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섬유소를 다 잃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섬유소를 잃는 것은 ABC 주스 먹는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착즙하지 마시고 통째로 갈아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눈 건강에 눈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카메라와 사람 눈 생체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카메라는 습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눈은 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막이 말라버리면 갈라지죠. 그래서 항상 눈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눈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눈꺼풀 안쪽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한 번 깜빡일 때마다 눈물을 한 번씩 이렇게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샘이라는 것은 사실은 건강할 때는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병이 들수록 샘은 점점 말라버리죠. 우리가 샘이라고 하면 눈물샘 외에 침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상샘도 있고, 그 다음에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랑게르한스 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피곤하면 병원 가서 부신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는데, 그 부신도 샘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말라버립니다. 줄어들죠.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고, 인슐린이 펑펑 나오다가 안 나오면 당뇨병이 되고, 침도 자꾸 마르잖아요. 나이 들수록 입이 말라가거든요. 둘째로는 열받으면 모든 샘이 다 말라버려요. 입이 마르고 눈이 마르고 목이 마르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노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 눈물샘이 많을 때 눈물의 생산량을 늘려주는 식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인삼입니다. 인삼은 모든 대사를 증가시키고 DNA 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샘이 말랐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갑상샘이 말랐을 때도 좋고, 인슐린이 잘 안 나올 때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인삼을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눈에 생기는 열을 좀 제거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눈에 생기는 상부의 열을 제거하는 한약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황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 골드 말고 속썩은 풀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의 뿌리가 잘라보면 노란색을 띠어요. 아주 황금빛을 띠죠. 그래서 이름이 황금이라고 합니다. 그 황금도 사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약재 중에 또 유명한 것이 구기자가 있습니다. 이 구기자의 주성분이 베테인인데, 이 베테인 성분이 눈의 피로와 충혈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삼, 황금, 구기자 세 가지와 함께 생강, 대추 조금 넣어서 달여 드시면 눈 건강 지켜주는 비법 약차가 됩니다. 효과 좋으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비법 약차를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각각의 약재를 한 4에서 8g 정도 배합하시고 1000cc 정도의 물에 넣으셔가지고 끓이시면 되고요. 10% 정도만 졸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졸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황금이라는 약재가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황금이 쓰다고 느껴지시면 황금의 양만 조금 줄여주시고, 그 외의 약재들은 용량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생강이 매우면 생강 양만 조금 줄여주시면 되죠. 네, 생강과 대추를 쓰는 이유는 되게 다른 약재의 독성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생강과 대추가 빠지는 경우가 잘 없죠.
네, 여러 가지 약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간이 좀 피로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차라고 하더라도 너무 진하게 먹는다든지 너무 다량 먹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위장관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진하게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눈 건강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쉬는 것입니다. 눈을 쉬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휴대폰이나 TV 많이 보시지 마시고 꼭 눈 감고 쉬는 시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눈도 따뜻하게 해주면 좋거든요. 손바닥 비벼가지고 열을 낸 다음에 눈을 꼭 눌러주는 시간 가져주시면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구 운동도 해주시면 좋거든요. 눈알이라는 것이 6개의 근육이 눈알 하나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너무 한쪽만 쳐다보면 이 근육들이 굳습니다. 그래서 좌우 운동이 잘 되질 않죠. 그래서 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고개가 움직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눈알을 좌우 상하로 움직여주는 운동 해주시면 눈 기능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요. 겨울이 되면은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눈물샘도 더 마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운 곳에 오래 있지 마시고 따뜻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여름에는 물가에 가기가 쉽잖아요.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가시면은 수인성 감염 질환에 감염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 기계적인 거죠. 마음을 제외하면 기계예요. 많이 쓰면 손상이 됩니다. 눈, 코, 입, 관절 전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눈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휴대폰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손상이 되는 거죠. 큰 소리를 많이 들으면 귀가 빨리 망가지잖아요. 뜨거운 음식 많이 먹거나 매운 음식 많이 먹으면 또 혀의 맛 감각도 잃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설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관리를 잘 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것이 눈 건강뿐만 아니라 몸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미 노안이 왔다는 것은 수정체가 딱딱해졌다는 것을 뜻하고 모양체근이 약해졌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만 해도 이 정도는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혹사시키거나 더 나빠지면 점점 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는 진짜 실명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노안이 왔다 좌절하지 마시고 여기서 멈추거나 서서히 나빠지기만 만들어주면 100살까지 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 몸을 수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쌓인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고 염증을 제거해주고 오래된 세포는 떨어져 나가게 하고 새 세포가 자라게 하고 뇌신경도 재조합이 이루어지죠. 낮 동안 있었던 일들 혹은 기억, 학습했던 것들을 자는 동안 재조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일단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 질환이 8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뇌신경이 재조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멍한 상태, 맑지 않은 상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브레인 포그라고도 말하죠. 뇌가 맑지 않은 것을 안개가 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또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죠.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우울증이 6배까지 증가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뇌신경이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치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율신경에 손상을 준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뇌가 맑지 못하다는 것은 내 몸에 대한 어떤 관리 능력, 지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하죠. 그게 자율신경이잖아요. 밥 먹으면 위산이 나와야 되고 걸어갈 때 균형을 맞춰야 되고 눈의 초점 저절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뇌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특히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뇌신경에 타버립니다. 신경이라는 것은 전기선과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전기선에 과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합선이 일어나고 불나잖아요. 오작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뇌신경에 오작동이 일으키면 치매가 오는 거죠. 첫째로 간단하게 숙면하는 효과가 있겠죠. 잠을 잘 자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대사량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그렇죠. 우리가 저녁에 먹는 음식은 아침, 점심, 저녁을 통틀어서 20% 정도만 해주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적게 먹는 것이 잠자는 데도 더 도움이 되죠. 우리가 이제 야식을 먹으면 혈당이 증가하는데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증가하잖아요. 도파민 분비량이 증가하거든요. 뇌신경은 흥분하죠. 대신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멜라토닌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뭔가요? 잠을 자게 하는 진정 호르몬이잖아요.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점심을 좀 든든하게 먹고 저녁은 좀 적게 먹는 게 좋죠. 간헐적 단식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점심 때 든든하게 먹고 저녁 때부터 다음날 점심 때까지 굶어주는 거죠. 그러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화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야식을 줄여주면 소화관이 쉴 수가 있죠. 밤 동안 위장이 아예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밤 동안에도 공복 운동이라는 것을 해요. 그게 뭐냐면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밤에 음식을 먹지 말아야 위장관도 스스로 청소할 수 있다. 그래서 위장, 대장, 소장이 튼튼해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죠. 저녁에 대사량이 떨어지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음식을 먹으면 그 남잖아요. 남는 게 어디로 가요? 뱃살로 가는 겁니다. 야식을 줄이셔야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자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사량이 엄청납니다. 뇌도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고 공복 운동도 하고 또 피도 돌고 있기 때문에 야식을 줄여주고 속을 비워주시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효과인데요.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을 개선시켜 줍니다. 야식을 하면 혈당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혈당이 올라가면 도파민이 나오고 아드레날린이 나오거든요. 그게 흥분된단 말이죠. 뇌가 흥분되니까 뇌가 쉴 수가 없죠. 우리가 자는 동안만이라도 뇌는 좀 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뇌가 쉬지는 않습니다. 뇌는 낮에 생활을 할 때나 잘 때나 똑같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대신 낮 동안 있었던 일들 재조합하고 기억을 재분배하고 또 학습된 것들을 재배열시켜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는 동안 뇌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음날에 인지기능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식을 먹어서 소화기능을 막 활성화시켜 놓으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효소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다른 대사기능에 사용되는 대사효소들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뇌기능의 대사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뇌가 맑지 못하게 된다. 인지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야식을 끊어야 머리가 좋아집니다. 잠자기 전에 먹어서 몸을 망치는 음식을 대표적으로 말하라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카페인이고 둘째는 티라민이고 세 번째는 당분입니다. 카페인은 다 아시다시피 뇌신경을 흥분시키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데는 아주 좋지 않죠.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커피 끊으셔야 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불면증으로 분명히 상담하러 오셨는데 커피를 여전히 마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는 무조건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중독성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 거죠. 커피에 카페인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다 분해돼서 잠자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경험상으로 보면 아침에 먹는 한 잔의 커피도 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무조건 끊으시라고 하죠. 두 번째는 티라민이라는 영양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미노산인 티로신의 분해 산물입니다. 뇌신경을 흥분시킵니다. 뇌를 흥분시키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술, 맥주, 와인, 치즈, 막걸리, 염장한 고기, 젓갈, 그다음에 말린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와인 한 잔 하면서 치즈 한 조각 먹으면 최악이겠죠. 그 다음에 약물과도 이 상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울증 치료제나 파킨슨병 치료제, 결핵 치료제, 편두통 치료제 이런 약물이 이 티라민의 분해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계속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버리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치즈 증후군이라는 병이 다발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티라민이 분해되지 않아서 뇌신경을 흥분시키고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를 증가시켜서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이제 당분입니다. 우리가 당분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올라가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죠. 야식을 하게 되면 수면에 방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염분도 사실 수면에 방해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혈압이 올라가면 뇌신경이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뇌신경은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 노폐물을 좀 빼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혈압이 상승하면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죠. 림프 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는 짜게 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리하자면 커피 같은 카페인 드시지 마시고 발효된 식품들, 치즈, 와인, 맥주, 막걸리, 말린 생선, 염장된 생선, 젓갈 같은 것도 피해 주시고요. 잠자기 전에 와인 한 잔, 치즈 한 조각 먹는 습관이 있으시면 끊어버리시기를 권합니다.
숙면을 도와주는 음식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대추죠. 대추는 천연 진정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진한 대추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제가 요즘은 식초도 많이 권하는데요. 이 식초가 사실 간 기능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간이 해독되어야 몸이 이완되고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되죠. 또 식초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뇨 작용입니다.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죠. 뇌신경도 굉장히 많은 노폐물이 쌓이는 곳입니다. 뇌신경의 림프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림프 순환을 활성화시켜주는 음식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식초입니다. 잠자기 전에 식초 희석물 한 컵 정도 드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도 좋죠. 바나나와 우유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트립토판 성분 때문이죠. 바나나와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트립토판 성분이 변하면 세로토닌이 되거든요.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이 세로토닌이 한 번 더 변하면 멜라토닌이 됩니다. 멜라토닌이 수면을 도와줍니다. 젊은 사람들의 불면증은 대부분 일시적인 경우가 많죠. 젊은 사람들의 불면증은 그냥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흥분하잖아요. 그 걱정 때문에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을 하고 신경이 흥분을 하면은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환경만 개선이 되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노인성 불면증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뇌의 힘이 약해지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들은 누워서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자잖아요. 왜냐하면 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성에서 수면으로 전환될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뇌의 힘이 강하니까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그런 뇌의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잠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해결하기보다는 보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오히려 뇌력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물의 양을 점점 늘려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뇌의 힘을 길러주는 데 집중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명상이란 것이 머릿속에 생각을 전혀 없애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에요. 뭔가 한 가지 생각을 골똘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되면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몇 평짜리를 사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들 개발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뇌력을 기르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운동이에요.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신경을 발달시키는 거잖아요. 운동신경 발달시킨다라고 얘기하죠. 운동신경이 발달하면 우리 몸을 조절하는 자율신경도 함께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뇌 전체의 힘이 강해지죠. 운동 열심히 하면 몸이 피곤해져서 잠을 더 잘 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불면증 극복에도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반신욕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집집마다 욕조를 없애는 곳도 많던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욕조가 꼭 있어야 됩니다. 반신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중탕해서 온몸의 피를 구석구석 모두 보내주는 행위거든요. 뇌신경 구석구석에도 혈액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뇌신경 구석구석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신욕 매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매일 못하시면 2, 3일에 한 번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앞에서 운동 말씀드렸는데 운동을 하면 피곤하잖아요. 여기저기가 아파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지만 또 아파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한 만큼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죠. 스트레칭을 해야 몸이 이완이 됩니다.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 해주시면 잠자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스트레칭이 폼롤러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 아시죠? 이렇게 스펀지 길게 만든 막대기인데요. 그것으로 이제 척추 마사지, 골반 마사지 해주시면은 몸이 시원해지고 잠을 잘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잠 못 자시는 분들 중에 하지불안 증후군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다리에 피가 잘 통하지 않고 저리고 다리가 내 다리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못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리가 불편한 것을 없애주는 것이 폼롤러 스트레칭입니다. 이 골반에 있는 근육들, 척추에 있는 근육들을 싹 마사지를 해주시면 이완이 되면서 시원해지고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TV 보는 습관도 사실 좋지 않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이 수면에 방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수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잠이 막 오다가 그 시기를 탁 놓치면 잠을 못 자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TV를 보고 있으면 그 시기를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습관적으로 잠자는 시간을 루틴으로 만들어 두시기를 또 권합니다.
사실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은 잠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책을 보다가 자기도 하고 TV를 보다가 TV 켜둔 채로 잠을 자기도 하잖아요. 또 음악 듣다가 자기도 하고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폰을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은 뇌신경을 흥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만들죠. 이 두 가지는 어두워지면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잠을 잘 자면 모든 질환에 도움이 되죠. 우리가 자는 동안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면 그런 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가 수리가 되지 않는 거죠. 하루 종일 공부를 했지만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정리가 안 되거든요. 학습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면역력 향상에도 잠자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질병 치유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위장질환, 간장질환, 심장질환,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모두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진짜 중요하죠. 잠만 잘 자도 우리 몸 질병의 80%는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을 잘 자면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잖아요. 또 노화를 막는 이 최천병이 수면이거든요. 우리 삶의 3분의 1은 잠을 자야 하잖아요. 인간의 숙명 같은 것이거든요. 잠을 절대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